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천재, 최고의 영웅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40대, 50대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59년 41살 때 집정관에 당선이 되고, 집정관에 당선이 되면서 요거 집정관이 끝나자마자 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속지, 갈리아가 프랑스인데 여기에 가게 돼서 갈리아로 가서 그 프랑스 거기 속주를 점령을 하고 지배를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가 맡은 군단이 갈리아에 있던 4개 군단입니다. 이 4개 군단을 잘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1차 구두 3두 정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폼페우스와 카이사르와 크라수스 이렇게 세 사람이 로마를 세 명이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게,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카이사르의 딸인 율리아를 폼페우스와 결혼을 시키면서 어떤 귀족 간의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갈리아로 가서 4개 군단을 통치한 그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칸반도의 서부에 있는 알리리쿰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리아 트란살피나 속주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갈리아를 정복을 한 거죠. 갈리아를 정복을 하고 기원전 50년 50살이 되었는데, 폼페우스가 로마에 남아서 주도한 그 원로원에서 그 카이사르한테 군대를 해산해라. 카이사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로마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원전 49년 51살 때 이 폼페우스가 로마 군대 해산하고 로마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자 폼페우스가 명령 불복종 대역죄로 카이사르를 대역죄다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원전 49년에 51살의 카이사르는 한 개, 자기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4개 군단이었는데 그 한 개 군단만 이끌고 갈리아에 있던 한 개 군단이 이제 10개 대대로 돼 있죠. 10개 대대 4,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천 명밖에 안 데리고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그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51살의 카이사르가 한 말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입한 카이사르는 아리미늄에 입성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부하 장군인 안토니우스에게 5개 대대, 5개의 대대를 줍니다. 그래서 한 2,500명을 주면서 아펜니노 로마의 그 로마를 그 가로지르는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이 아펜니노 산맥인데,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서 아레띠움을 공격을 하라 하면서 안토니우스에게 한 2,500명 병력을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하 장군인 꾸리오에게 3개 대대 한 1,500명을 주면서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로마의 그 동쪽에 있는 아드리아해를 따라서 남하를 해서 피사우룸, 파눔, 앙코나를 공격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아주 그 시기 적절하고 아주 적당한 전략을 이제 세워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본대, 그다음에 이제 그 부하 장군 안토니우스, 부하 장군 꾸리오, 이렇게 3명이 이제 그 부대를 나눠서 로마를 이제 진격을 한 거죠. 하면서 그 당시에 폼페우스는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카이사르한테 이제 겁을 내고 원로원 의원 200명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가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국고에 있던 재산을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이 놔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여기서 군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데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하는데, 폼페우스가 바보같이 국고 재산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맨 그 남동부 쪽에 있는 부룬디시움 항구까지 도망을 가고, 카이사르가 이제 거기까지 추격을 하니까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보고 그 당시의 시인이면서 문객인 키케로가 카이사르를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군을 버리고 가는 폼페우스와
적군까지 용서하는 카이사르는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하고 이제 카이사르 칭찬을 하자 카이사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생각에 그냥 충실하게 사는 것일 뿐이요. 남들도 각자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카이사르가 이제 루비콘강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 이탈리아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의 처음에 있던 4개 군단이 점점 늘어나서 6개 군단으로 처음에 이제 1개 군단만 갈리아의 4개 군단 중에서 1개 군단을 끌고 왔는데 그 1개 군단이 이제 계속 승리를 하면서 로마를 지나자 부대원들이 점점 늘어나죠. 적군의 항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뭐 이제 뭐 현지에서 모집도 하고 해서 병력이 갑자기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1개 군단에서 6개 군단으로 늘어나서 60개 대대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한 이제 뭐 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 6만 명 되든지. 그래서 이 갈리아 군단이 또한 합류를 합니다. 그 프랑스에 있던 갈리아가 함대를 해서 초기에 1개 군단이 6개 군단이 되면서 5천 명이 이제 3만 명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폼페이우스도 상당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었는데 폼페이우스 군단은 이제 동방 군단이죠. 동방 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50개 대대 5개 군단 해서 뭐한그 2만 5천 명 정도로 이제 오히려 여기는 폼페이우스 군단은 계속 도망을 가고 그리스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그 병력이 확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50개 대대 5개 군단 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든 그리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전이 장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5개 군단밖에 안 넘어갔지만은 폼페이우스가 또 따로 저 히스파니아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이죠. 이쪽에 한 7개 군단을 갖고 있었는데 한 3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카이사르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두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 레피두스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제 장군으로 해주고 로마의 장군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부하 장군인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를 호민관으로 책봉을 해서 이탈리아를 맡기고 카이사르 본인은 부대를 이끌고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로 폼페이우스의 잔여 병력을 공격을 하러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는 이제 가는 중에 다른 그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의 3개 군단 15,000명과 합류를 하면서 히스파니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 군단에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용맹스럽게 히스파니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파니아의 그 로마 그 폼페이우스 군대에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있던 그 폼페이우스 부대들이 식량 부족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복한 부대들을 자신의 병력으로 흡수를 하면서 카이사르 군대는 점점 더 숫자라든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라니우스의 병사들을 해산하고 석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을 이제 관대하게 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카이사르가 히스파니아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딴 쪽에서 그 카이사르의 부하인 데키무스 브루투스의 그 함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다 쪽이죠. 데키무스 브루투스의 그 함대가 장군의 함대가 폼페이우스와 마실리아 연합한 함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바다에서도 이기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마실리아가 항복을 하면서 마실리아의 병력까지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카이사르의 장군인 꾸리오의 4개 군단 2만 명이 시칠리아를 공격을 해서 시칠리아를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